혹시 요즘 들어 부쩍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다가 휘청하는 경험 있으십니까? 계단을 오를 때 예전 같지 않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하거나 실제로 넘어져서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은 적은 없으신지요? 가만히 있어도 어딘가 불편하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자꾸만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감정적 상황 속에서 혹시 모를 큰 걱정을 품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맞습니다. 이런 경험은 50대, 60대, 그리고 7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저 역시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고 주변의 많은 분들께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네 가지 근육 저축 비결만 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금 활기찬 걸음으로 일상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힘찬 다리로 손주들과 뛰어놀고 좋아하는 산책길을 마음껏 걸으며 넘어질까 하는 불안감 없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의 근육이 왜 자꾸만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근감소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헬로 앨리스 가족들 중에는 아직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근감소증은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위험한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는 2016년부터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분류하고 진단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한골대사학회 등 국내외 여러 권위 있는 학회에서도 근감소증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근육량은 매년 12%씩 꾸준히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 젊은 시절 근육량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특히 지금과 같은 늦가을, 초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몸을 움츠리게 되면서 근육 사용이 더 줄어들어 근감소증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길 위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줄어든 근육과 약해진 뼈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팔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되면 회복 기간도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다시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어 더욱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에도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 낙상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대퇴골 골절 같은 큰 골절은 장기 와상 상태로 이어져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식단,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섭취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혹시 우리 헬로앨리스 가족들 중에서 나이가 드니 고기가 잘 안 넘어가서 채소 위주로 먹는다거나 소화가 부담스러워서 소식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60대 김영숙 여사님의 경우 과거에는 고기 섭취를 꺼려 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루 3끼 단백질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몇 달 만에 눈에 띄게 활력이 되돌아오고 다리에 힘이 생겨 산책도 거뜬히 다니시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죠.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와 저지방 우유 1잔, 점심에는 손바닥만 한 닭가슴살이나 두부 한 모, 저녁에는 살코기가 풍부한 생선, 한 토막이나 콩류를 드시는 것을 습관화해 보십시오. 만약 소화가 어려우시다면 살코기를 부드럽게 익히거나 콩으로 만든 두부, 순두부, 혹은 쉐이크 형태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식으로도 플레인 요거트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매 끼니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은 놀랍게 재생되고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단백질 식단을 점검해 보십시오. 매일 꾸준히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규칙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엄두가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관절이 안 좋아서 운동하기 어렵다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 공원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CSM을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에서는 성인의 건강 유지를 위해 주 2에서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부분은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는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금씩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찬우 어르신은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의자를 잡고 스쿼트 동작을 하루에 5번씩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고 나중에는 의자 없이도 스쿼트를 15번씩 거뜬히 하게 되셨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균형 감각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근육은 바로 하체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전체 근육 중 약 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하체 근육이 튼튼해야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으로는 의자 스쿼트가 있습니다. 의자 앞에 서서 손으로 의자를 잡고 마치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90도까지 구부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10회씩 3세트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무릎에 부담이 된다면 조금만 앉았다가 일어서도 좋습니다. 벽 짚고 팔굽혀펴기도 좋은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인데 팔과 어깨, 가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발 뒤꿈치 발꿈치를 들기도 아주 천천히 들어 간단하면서도 올리고 종아리 근육을 유지하세요. 강화하는 그리고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의자를 내립니다. 잡고 서서 발 계속하세요.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자, 올렸다가 내리는 발꿈치를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 들어 보십시오. 올리고 이러한 운동들을 매일 꾸준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TV를 보면서도 혹은 잠시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이 동작들을 반복해 보십시오. 우리 헬로앨리스 가족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만큼 강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건강하고 튼튼한 근육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새벽에 자주 깨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날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집중력까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로감을 넘어 근육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는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을 하루 7에서 9시간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을 넘어 낮 동안 손상된 근육세포를 재생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을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근육 회복이 더뎌지고 심지어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어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근육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을 섭취해도 충분히 쉬어주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박경숙 여사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며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낮에는 항상 무기력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지만 근육량이 좀처럼 늘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수면 습관 개선을 도와드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등 수면 루틴을 만들도록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박 여사님은 이전보다 훨씬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날이 늘면서 운동 효과도 더욱 커지는 것을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몸에 활력이 생기니 다시 취미 활동도 시작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과격한 운동이나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쯤에 가볍게 드시는 것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뇌를 자극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생체 리듬을 안정화하여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헬로앨리스 가족들, 잠은 우리 몸의 보약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통해 여러분의 근육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근육은 여러분이 쉬는 동안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몸의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와 비타민 D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물 마시는 것을 깜빡하거나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된다고 생각해서 수분 섭취에 소홀하신 분들 계십니까? 또한 햇볕을 쬐는 시간을 줄이면서 비타민 D 결핍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물과 비타민 D는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고 뼈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육 기능을 최적화하고 근감 소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약 60에서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육의 경우 약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등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세포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며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피로감이 쉽게 찾아오며 근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근력 약화와 균형 감각 저하를 초래하여 낙상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의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 부족과 근감 소증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지금처럼 실내 생활이 많고 햇볕 쬐기 어려운 겨울철에는 비타민 D 결핍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이정수 어르신은 평소 물 마시는 것을 귀찮아하셨고 야외 활동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적인 피로와 근육통에 시달리셨고 병원 검진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제가 하루에 8잔 이상 물을 꾸준히 마시고 매일 점심시간에 20분씩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지 2달 만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피로감이 줄고 근육통도 완화되었으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비타민 D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어 근육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 그리고 운동 전후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이 지겹다면 옅은 보리차나 루이보스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D 섭취를 위해 매일 20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햇볕 쬐는 것이 어렵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보충제 복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정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헬로앨리스 가족들, 물 한 잔과 따뜻한 햇볕은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근육을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헬로앨리스 가족들, 오늘 우리는 겨울철 낙상과 근감 소증의 위험에서 벗어나 5070세대가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는 4가지 근육 저축 비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매 끼니 질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여 근육의 원료를 공급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규칙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의자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발 뒤꿈치, 들기 등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꾸준히 실천하여 하체 근육을 강화하십시오.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하루 7에서 9시간의 숙면을 통해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몸의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비타민 D입니다. 하루 8잔의 물과 매일 20분 햇볕 쬐기로 근육 기능을 최적화하고 뼈 건강까지 지켜나가십시오. 사랑하는 헬로앨리스 가족 여러분, 이 4가지 비결은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찰 수 있도록 돕는 황금 열쇠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쉬운 것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여러분의 노력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넘어질까 불안해하는 대신 힘찬 걸음으로 세상을 누비는 멋진 노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헬로앨리스 가족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근육 저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소중한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헬로앨리스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헬로앨리스 가족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건강하세요.